눈 질환, 안 질환과 십이경맥, 기경팔맥.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이 침침하거나 뻑뻑하고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눈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눈 자체의 피로나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눈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창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 그 중에서도 십이경맥과 기경팔맥이라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눈 건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신비로운 경락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의 눈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락을 잘 다스려야 눈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눈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의 근본적인 힘을 이용해 눈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에 숨겨진 비밀 통로, 경락을 따라 눈 건강 여행을 떠나볼까요? 중간 제목, 눈은 간의 창, 간경락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 가장 먼저 눈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간은 눈으로 통한다, 즉 간계귀어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의 건강 상태가 눈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뻑뻑하고 건조하신가요? 아니면 눈곱이 자주 끼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 모든 것이 간에 열이 쌓였거나 간의 혈액, 즉 간열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십이경맥 중 족거름간경, 줄여서 간경락은 바로 이 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눈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간경락은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다리 안쪽을 따라 올라와 생식기를 지나 간과 쓸개에 퍼지고 옆구리를 거쳐 목구멍 뒤쪽으로 올라가 안구 뒤쪽 신경계 목계와 정수리까지 연결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발끝에서 시작한 에너지가 우리 몸의 핵심 장기인 간을 거쳐 머리 꼭대기, 그리고 눈까지 연결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간에 화가 쌓이면 이 열기가 간경락을 타고 그대로 눈으로 올라와서 충혈, 안구건조증, 염증 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간의 혈액이 부족해지면 눈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며 야맹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피곤할 때 우리는 눈 자체만 쉴 것이 아니라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만으로도 간에 화를 내려주어 눈이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간 제목, 신장의 전기가 눈의 빛을 만든다. 신경락의 중요성. 자, 간이 눈 건강의 영양창고라면 눈의 생명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걸러내는 필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 즉 전기를 저장하는 생명의 뿌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눈동자는 신장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눈동자의 기능이 바로 신장의 전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족소음신경, 즉 신경락은 발바닥의 용천혈에서 시작해서 다리 안쪽을 따라 올라와 신장에 들어갔다가 척추를 따라 뇌로 들어가고 혀뿌리까지 연결됩니다. 이 신경락의 흐름이 원활하고 신장의 전기가 충만해야 우리 눈동자가 총명하게 빛나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만약 노화나 과로로 인해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동자의 힘이 약해져서 시력이 감퇴하고 노안이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눈앞에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 안압이 높아지는 녹내장과 같은 질환들도 신장의 전기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노안이나 퇴행성 안구 질환을 치료할 때
단순히 눈에 좋은 약을 쓰는 것을 넘어 신장의 정기를 보충해주는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콩이나 검은깨 같은 블랙푸드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음식들이 신장의 정기를 보강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맑고 건강한 눈은 충분한 간의 혈액이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위에 신장의 강한 정기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간과 신장, 이 두 장기와 연결된 경락이 눈 건강의 핵심 키워드인 셈이죠. 중간 제목 눈 주변을 지나는 경락들 모두 눈 건강과 관련 있다. 물론 눈 건강이 간과 신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 주변에는 아주 많은 경락들이 복잡하게 얽혀 지나가면서 눈에 기혈을 공급하고 기능을 조절합니다. 첫째, 위장 경락, 조경명 위경. 눈밑 떨림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위장 경락과 관련이 깊을 수 있습니다. 위장 경락은 눈 바로 아래에서 시작해서 얼굴을 거쳐 가슴, 배, 다리 바깥쪽을 따라 발등까지 내려가는 긴 경락입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경락의 흐름이 막혀 눈밑 떨림이나 다크서클, 안구 건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눈이 침침하다면 위장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둘째, 방광경락, 족태양 방광경. 방광경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경락으로 눈 안쪽 구석 정명혈에서 시작해서 머리를 감싸고 등 뒤쪽을 따라 내려가 새끼발가락까지 이어집니다. 이 경락은 우리 몸의 뒷면 전체를 관장하며 특히 눈과 뇌를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뭉치면 눈이 침침하고 두통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방광 경락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목과 등을 자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원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담경락, 족소양담경. 담경락, 즉 쓸개경락은 눈 바깥쪽 꼬리, 동자료열에서 시작해서 머리 옆면, 어깨, 옆구리를 지그재그로 내려와 네 번째 발가락까지 이어집니다. 편두통이 있을 때 눈 옆이 지끈거리는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 담경락의 문제입니다. 담경락에 열이 쌓이면 눈꼬리 부분이 충혈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장경, 삼초경, 대장경 등 수많은 경락들이 직간접적으로 눈과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눈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우리 몸의 오장육부 그리고 전신의 기혈순환 상태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중간 제목 경락 시스템의 조절자, 기경팔맥과 눈건강. 지금까지는 우리 몸의 주요 고속도로 격인 12경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의학에는 이 12경맥의 기능을 조절하고 보완하는 아주 특별한 통로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경팔맥입니다. 기경팔맥은 12경맥처럼 특정 장기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마치 강물을 조절하는 거대한 댐처럼 12경맥의 기혈이 넘칠 때는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는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경팔맥의 흐름이 원활해야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죠. 이 기경팔맥 중에서도 특히 눈 건강과 관련이 깊은 맥이 있습니다. 첫째, 동맥과 인맥. 동맥은 우리 몸의 뒷면, 척추를 따라 흐르는 양기의 바다이고 인맥은 몸의 앞면 중앙을 흐르는 음기의 바다입니다. 이 두 맥은 우리 몸의 음양 균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동맥은 뇌와 척수를 관장하기 때문에 시신경을 포함한 뇌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인맥은 간, 신장 등 음적인 장기들의 기능을 총괄합니다. 따라서 동맥과 인맥의 순환이 잘 되어야 뇌가 맑아지고 오장육부의 정기가 눈으로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맥, 음교맥과 양교맥. 교맥은 다리에서 시작해서 몸을 따라 올라와 눈 안쪽 구석에서 만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교맥은 몸의 양적인 부분, 즉 활동성과 관련이 깊고 음교맥은 음적인 부분, 즉 안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두 맥의 균형이 깨지면
눈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교맥에 문제가 생기면 눈을 잘 감지 못하거나 불면증이 생기면서 눈이 피로해지고 음교맥에 문제가 생기면 눈을 잘 뜨지 못하고 계속 졸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에 따라 눈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조절하는 중요한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경팔맥은 12경맥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고 우리 몸의 근본적인 음양 조절을 통해 눈 건강에 간접적으로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중간 제목 눈을 밝히는 핵심 혈자리, 여기만 눌러줘도 시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경락 이론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혈자리 지압입니다. 경락의 기운이 모이는 특별한 스위치인 혈자리를 자극해주면 막힌 경락을 뚫고 눈으로 가는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혈자리 몇 군데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하나, 정명혈과 찬죽혈. 정명혈은 눈 안쪽과 콧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방광경락이 시작되는 곳이죠. 찬죽혈은 눈썹 안쪽 끝부분입니다. 이 두 곳을 검지로 지그시 누르고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눈의 피로를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뻑뻑한 느낌을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둘째, 태양혈과 동자료혈. 태양혈은 눈썹 바깥쪽 끝과 눈꼬리 바깥쪽 끝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우리가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동자료혈은 눈꼬리 바깥쪽 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담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로 지그시 눌러주면 머리와 눈에 몰린 열을 내려주고 편두통과 함께 오는 눈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승흡혈과 사백혈. 승흡혈은 눈동자 바로 아래, 눈 밑 뼈 중앙에 움푹한 곳이고 사백혈은 거기서 손가락 하나 정도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은 위장 경락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눈 밑 떨림이나 다크서클을 완화하고 안구 건조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승흡이라는 이름 자체가 눈물을 받는다는 뜻이니 얼마나 눈 건강과 관련이 깊은지 짐작할 수 있겠죠? 넷째, 합곡혈과 태충혈. 이 두 혈자리는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몸 전체의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사관혈자리입니다. 합곡혈은 엄지와 검지손가락뼈 사이에 움푹한 곳이고 태충혈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뼈 사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막히는 곳입니다. 합곡혈은 대장경락에 속해 얼굴과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태충혈은 간경락에 속해 간의 화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이 두 곳을 함께 지압해주면 막힌 기운을 강력하게 뚫어주어 전신 순환을 돕고 결과적으로 눈을 맑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혈자리들을 너무 강하지 않게 숨을 내쉬면서 지그시 5초 정도 눌렀다가 떼는 것을 몇 번 반복해보세요. 당장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눈 질환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을 흐르는 12경맥과 기경팔맥 그리고 그와 연결된 오장육부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눈은 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자 신장의 전기가 빛나는 곳이며 위장, 방광, 담 등 수많은 경락들이 서로 교차하며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우주와 같은 곳입니다. 이제부터는 눈이 침침하고 피로할 때 단순히 인공 눈물을 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간에 열이 쌓였나? 기력이 떨어져서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졌나?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위장 경락이 막힌 건 아닐까? 하고 내 몸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혈자리 지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관리하신다면 여러분의 눈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맑고 건강하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동영상 설명란에 혈자리에 대한 재생 목록 링크를 걸어둘 테니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자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40편 이상의 동영상이 자동으로 연속 재생됩니다.
오늘 내용은 눈 건강을 위한 참고 지식으로 활용하시고 전문적인 치료는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들께 맡기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백세 건강에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